요즘 SNS나 쇼츠 같은 영상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것이죠. 예전에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을 개량해 만든 쿠키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콜릿 쿠키인데 반으로 가르면 마시멜로가 늘어나 쫀득하면서도 카다이프 면에 바삭거리는 식감을 가졌죠. 인기 있는 매장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화제이기도 합니다. 이 달달한 디저트를 처음 맛보면 일단 맛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칼로리 엄청 높다던데? 같은 건 말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칼로리가 높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일상적으로 흔히 칼로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예시로 삼아 식품 칼로리가 무엇인지, 왜 어떤 음식은 유독 칼로리가 높은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쿠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레시피를 찾아보면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화이트 초콜릿을 필링으로 사용합니다. 겉반죽으로는 마시멜로가 주로 들어가고요.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보면 카다이프 면을 버터에 녹여 볶은 후 재료들을 모아 섞어 필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를 버터에 녹여 탈지분유와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반죽을 완성합니다. 저 둘을 만두 빚듯이 합치면 끝납니다. 실제 제조 과정은 더 길지만 저 쿠키를 만드는 영상은 아니니 중간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는 쫀득하게 늘어나고 달콤하면서 바삭한 식감이 나게 되죠. 조금 더 풀어서 쓰면 당은 가열되면 녹으면서 점성이 생깁니다. 반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재료 속 설탕과 전분이 가열되며 수분을 머금은 점성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열을 많이 저장하는 지방이 더해지면서 식은 뒤에도 내부가 쉽게 굳지 않아 쫀득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카다이프 면이 바삭한 이유는 버터의 물성 때문입니다. 버터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재료로 열을 받으면 쉽게 녹습니다. 함께 들어간 재료를 코팅하듯 감싸게 되는데 약간 식으면서 지방이 코팅된 구조가 고정되어 바삭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카다이프 면의 경우 표면적이 넓다 보니 열에 의해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해서 바삭한 느낌이 더 증폭된 감도 있겠네요. 두점쿠가 뭔지 알아봤으니 이제 칼로리 얘기를 해봅시다. 조리 방식에 따라 성분과 레시피가 달라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저 쿠키의 열량은 100g 기준으로 대략 500칼로리라고 합니다. 저도 찾으면서 적잖게 놀랐습니다. 아직 먹어보질 못했는데 조사하다 보니 먹기에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500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뒤에 붙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칼로리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지요. 칼로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열을 뜻하는 단위인 칼로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칼로리는 1기압에서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지요. 앞에 붙은 K는 단위의 양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10의 거듭제곱을 표기하는 접두사입니다. 킬로는 10의 세제곱, 1000을 말하죠.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와 같습니다. 앞서 두쫑쿠의 열량을 말할 때 500칼로리라고 했었죠. 단위는 킬로칼로리인데 어째서인지 그냥 칼로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 가진 에너지는 너무 커서 영양학에서는 킬로칼로리를 기본으로 사용했는데 몇 킬로칼로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길어서 칼로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읽기 편하니까요. 대신 칼로리 앞에 소문자 C를 대문자로 바꾸어 기본의 칼로리 단위와 구분지었습니다. 수식으로 쓰면 위와 같죠. 괄호 안에 있는 저 칼로리는 대문자 C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둘 다 발음이 같아서 이런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가능한 한 칼로리 표기를 하지 말고 줄 단위를 쓰라고 명시했습니다. 1칼로리는 약 4.184줄입니다. 수식으로는 위와 같고요. 이 수치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다룬 줄의 실험에서 유래된 값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호주, 중국 등은 줄 단위를 사용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은 칼로리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의 나라들은 국제 단위계를 채택하였고 뒤의 나라들은 미국식 표기를 쓰고 있죠. 엄격히 따지면 줄을 쓰는 게 맞지만 이미 정착된 언어를 바꾸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보니 굳이 변경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의 칼로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음식을 완전히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의 양, 즉 음식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열로 환산한 값이 바로 식품 칼로리입니다. 이 값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태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양소별로 정해진 대략적인 수치로 가늠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 방식은 열량계를 사용합니다. 음식 시료를 밀폐된 용기 안에서 태우고 그 열로 주변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수식은 위와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엔탈피를 계산하는 예시로 보여드렸었죠.
저 수식을 통해 음식 시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음식을 연소하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도 않고요.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험에서 측정된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보정하여 사용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방식이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 미국의 화학자 윌버 올린 애트워터는 실험을 통해 영양소별 열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식대로 연소에 의한 에너지에서 배설물 등으로 방출되는 값을 에너지로 환산해 빼는 방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g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로 이 값을 그의 이름을 딴 애트워터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은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실제 섭취하는 에너지와 얼추 비슷하고 식품 표기나 정책에 사용하기에 단순하고 쓰기 좋아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쫑쿠 100g이 500칼로리만큼의 열량을 가졌다는 것은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쿠키의 조성에 애트워터 계수를 곱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우리 몸은 소각로 같은 게 아닙니다. 섭취한 음식은 소화기관을 거쳐 천천히 체내로 흡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가장 빠르고 단백질이 그 다음, 지방은 가장 천천히 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섭취한 음식의 에너지는 사용되거나 방출되지 않으면 체내 어딘가 남게 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죠. 100g의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어 들어온 500칼로리는 사라지는 숫자가 아니라 몸 안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식품 칼로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디저트는 식사 외에 추가로 섭취하는 음식이다 보니 하루 권장 칼로리를 초과하기 쉽습니다.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러면 이만 줄이죠.